한국 대중음악의 균형추를 세운 아티스트, 겨울연가 윤사마 같은 존재, 서민들의 영웅, 크고 흔들리지 않는 나무. 한 명의 가수를 비유한 표현들인데요. 바로 임영웅입니다. 임영웅 관련된 책이 현재 몇 권이 출판되었는지 아시나요? 지금의 임영웅에 있게 된 진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영상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음악계 전문가 28인이 바라본 임영웅의 음악과 비하인드 스토리. 한스미디어 출판 조성진 지음 우리가 몰랐던 임영웅 이야기 북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전 영상을 통해 예고했던 책 우리가 몰랐던 임영웅 이야기가 7월 14일 출간되었습니다. 저자인 조성진 씨는 언론인이자 음악평론가이고 현재는 스포츠 일간지 연예 부국장으로 재직 중입니다. 음악평론가로서 임영웅 음악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본인 스스로도 임영웅의 음악적 팬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심층적으로 관련 전문가를 통해 임영웅의 음악적 스타일과 성공 이유를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기자로서 그리고 음악평론가로서 전문가 28인을 직접 또는 전화로 인터뷰하면서 임영웅의 음악을 좀 더 객관적으로 파헤쳐보고자 한 것입니다. 또한 현재 임영웅의 부족한 부분과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도 인터뷰 속에 녹아내고자 했습니다. 진정한 팬으로서 그리고 객관적인 평론가로서 말이죠. 악기 연주자, 음악감독, 방송음악 관련 대학 교수, 방송작가, 현역 가수 등 다양한 전문가들의 입을 통해 현재 임영웅의 뮤지션으로서의 역량과 능력 그리고 팬덤 형성까지 여러 시각으로 분석 제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임영웅의 장점만 부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한국 음악계를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과 바라는 점도 애정어린 시선으로 따끔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저자 조성진 씨와 같이 임영웅 관련 북리뷰를 하면서 임영웅 현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서점가에서 한 명의 가수에 대해 다룬 책이 3권이나 된다는 점은 놀라운 일입니다. 3권 모두 올해만 출간된 책들이기도 하고요. 임영웅 음악평론을 다룬 책으로서 올 4월에 출간한 우리는 왜 임영웅을 사랑하는가를 시작으로 이번 영상에서 다루는 우리가 몰랐던 임영웅 이야기가 있고요. 그리고 7월 25일 출간 예정인 국민스타 임영웅 역사적 신드롬까지 총 3권이나 됩니다. 우리가 국민가수라 불리는 조용필 음악평론서 다음으로 가장 많은 책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교보문고 주간 종합 베스트를 달리고 있는 BTS의 Beyond the Story를 조만간 앞지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보기도 합니다. 임영웅의 성공 스토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부분이라 간단히 언급하고 이 책에서 언급하고 있는 임영웅이 현재 부족한 점과 더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관심 있게 읽은 부분인데요. 바로 임영웅 소속사 대표 신정훈 대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있게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임영웅은 미스터 트롯이라는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오디션에 열광하는 이유는 공정에 대한 목마름이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는 이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의 불공정에 대한 반사 투영 같은 건데요. 임영웅은 여기서 성공한 영웅이라는 그 가치를 더해줍니다. 임영웅은 음악적 재능과 휴먼 스토리의 이상적 조합이다. 가치 창조의 스토리텔링의 모범이다. 이러한 표현들은 임영웅의 보컬 능력 그 이상의 무엇이 있다는 건데요. 그의 재능과 주변 여건의 시너지가 현재의 임영웅을 탄생시켰다고 보고 있습니다. 준비된 자에게 행운이 온다는 말이 있듯이 임영웅은 2016년부터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2020년 코로나와 디지털 상황 자살률 1위 등 어려운 시기에 나온 진정한 히어로라는 얘기입니다. 임영웅이라는 존재는 기성세대를 하나로 뭉치겠다는 데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정치인들도 못하는 것을 말이죠. 특히 정치에 민감한 40대부터 70대까지 두루두루 말입니다. 반면에 아쉬움도 표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부모와 자식 간에 서로 취향을 공유하고 같이 공연장에 찾아갈 수 있는 가수가 드물듯이 임영웅 역시 아직까지는 이러한 역할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 우리나라 어떤 가수도 못했던 일이 아닐까 합니다. 초등학생도 불러야 진짜 히트곡이란 말을 합니다. 즉 메가 히트곡 또는 본인만의 시그니처 곡 말이죠. 우리가 소위 국민가수라고 칭했던 조용필의 바운스, 김연자의 아모르 파티, 전인권의 걱정 말아요 등은 메가 히트곡이라 불러도 손색이 없을 겁니다. 이들의 시그니처 곡이기도 하고요. 20대 젊은 층에서 중장년층에 이르기까지 전 국민이 즐길 수 있는 노래였습니다. 임영웅에게 이러한 전 국민 메가 히트곡이 아직까지 없다고 말하는 것은 임영웅의 천재적 음악적 재능이
앞으로 더욱더 기대가 된다는 전문가의 의미로 해석됩니다. 2020년 미스터트롯에서 우리에게 다가왔던 임영웅은 이제 만 3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영웅은 한국에서 BTS보다 위에 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인지도나 영향력으로 봤을 때 이미 대한민국에선 유재석이 됐건 대통령이 됐건 그 누구도 임영웅과 견줄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곧 그만의 시그니처 곡이자 전국민 메가히트곡은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28명의 전문가 인터뷰 중에서 제가 주의 깊게 읽었던 부분은 이현석 방송작가의 인터뷰입니다. 그는 JK 김동욱이 진행했던 라디오 방송 작가이기도 했었는데요. 당시 JK 김동욱의 프로듀서가 신정훈 대표였습니다. 지금의 임영웅 소속사 대표입니다. 이현석 작가는 2007년경 신정훈 대표를 처음 만났고 그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의리도 있고 정도 있고 얘기가 통하는 사람이었어요. 무엇보다 그는 합리적이었어요. 그 당시 신정훈 대표는 프로듀서였는데요. 프로듀서 입장보단 그 가수가 하고 싶어 하고 그래서 빛이 날 수 있게 하는 쪽으로 무게중심을 두려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이현석 작가는 회상하고 있습니다. 2016년 임영웅과 만나기 전까지 신정훈 대표는 트로트와 별 관련이 없었고 팝, 록을 해왔다고 합니다. 본인도 그걸 잘한다고 생각했고요. 그런데 그 당시 무명이었던 임영웅을 보고 임영웅은 분명히 될 겁니다 라며 매우 확신에 차 있었다고 합니다. 음악적 장르를 떠나 임영웅의 음악적 재능을 알아보고 그와 함께 지금까지 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임영웅의 성공 뒤에는 신정훈 대표의 역할이 너무나도 컸다고 생각되는 부분인데요. 1인 소속사 대표로서 열악한 상황에서도 본인이 아끼는 가수와 동거동락했던 신정훈 대표였습니다. 단순히 비즈니스 관계였다면 지금까지 임영웅과 함께 할 수 없었을 겁니다. 임영웅도 그러한 신 대표를 믿고 신뢰했기에 서로는 단지 소속사 대표와 가수로서의 관계가 아니라 가족과 같은 친밀감이 형성되었다고 보는 겁니다. 일부 임영웅 팬들은 좀 더 큰 기획사로 옮겨 아낌없는 지원을 받으며 성장하길 바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최근에 불거진 피프티 사건을 본다면 어떤 일이든 인간적인 관계가 더 중요하고 소중하다는 걸 절실히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한테는 생소한 이름일 수도 있는데요. 요즘 가장 핫한 걸그룹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지난해 11월에 데뷔한 4인조 걸그룹 피프티는 올해 2월 발표한 노래 큐피트가 빌보드 핫백 싱글 차트에 진입해 최고 17위까지 오르는 인기를 얻었습니다. 대형 기획사 소속 가수들도 해내기 힘든 일을 중소기획사가 해낸 것입니다. 하지만 데뷔 8개월도 채 안 돼 법적 분쟁의 중심에 놓였고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멤버들이 현 소속사인 어트랙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기 때문입니다. 소속사 어트랙트는 큐피트 노래의 프로듀서 안성일이 전속계약을 위반해 멤버들을 빼돌리려 했다고 주장하고 멤버들은 정산 문제와 건강 악화 상태로 활동을 강행했다며 계약 해지는 우리의 주체적 결정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트랙트의 전홍준 대표는 중소기획사를 운영하며 피프티를 키우기 위해 약 80억의 돈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일부 돈은 전홍준 대표 모친으로부터 끌어올 정도로 힘겹게 운영했다고 하는데요. 피프티 멤버 4명에게는 강남의 월세만 약 300만 원 나가는 아파트에 숙식시키며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제 막 성공가도에 올라가려는데 프로듀서와 걸그룹 멤버들이 정산 문제를 내걸고 소속사 계약을 해지하고 별도의 활동을 하고자 한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소속사 분쟁을 겪은 연예인들은 많습니다. 하지만 피프티처럼 엄청난 비판과 비난을 받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업계는 이번 사건으로 중소기획사들의 육성에 의한 아티스트의 성공 사례가 다시는 나오지 않게 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육성에 투자한 중소기획사들이 아티스트와 외주 프로듀서의 욕심에 의해 전부를 뺏기게 되는 선례로 남는 것을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임영웅과 신정훈 대표의 관계가 다시 주목받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중소기획사 신정훈 대표의 아낌없는 투자와 열정 그리고 임영웅의 의리와 신뢰가 7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선한 사람들끼리 잘 만난 것이지요. 2016년 무명 시절부터 어려움을 함께하면서 서로의 능력을 믿고 음악적 열정을 버리지 않는 겁니다. 비즈니스와 돈보다 음악에 대한 열정이 이 둘을 끈끈하게 엮어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몰랐던 임영웅 이야기는 즉 임영웅을 사랑하게 만든 이유는 음악적 재능과 더불어 이러한 인간관계가 바탕이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힘들었던 과정을 이겨내고 노력의 결실을 얻게 되면 사람은 어쩐지 편안해 보입니다. 그리고 여유가 있고 자신감이 배어있게 됩니다. 임영웅이 노래할 때 보면 힘이 쫙 빠져 있습니다. 타이거 우즈와 같은 프로골퍼들은 힘을 빼고 스윙을 합니다. 그리고 그 스윙은 너무 편안해 보이고 아름답기까지 합니다.
진정한 프로들이 최종으로 가는 단계가 힘을 빼고 하는 단계입니다. 그렇게 힘을 빼는 게 진짜 너무 어려운데 임영웅은 그 나이에 힘을 뺄 줄 알고 있습니다. 음악 감독이자 작곡가인 최초로는 보컬의 가장 큰 포인트 중 하나가 얼마나 작게 부르느냐라고 합니다. 제일 작은 목소리를 낼 줄 알아야 음악을 진짜 잘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책의 저자 조성진 씨는 노래가 아니라 듣는 이에게 말하는 듯 대화하는 자연스러운 단계를 최고의 경지로 꼽고 있습니다. 고음보다 저음에서 정확하게 전달하는 게 더 힘들기 때문입니다. 모래알갱이의 임영웅은 이런 경지로 오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12년 11월 런던보이, 2023년 6월 모래알갱이. 임영웅이 직접 작사 작곡한 이 노래들은 임영웅의 탁월한 보컬리스트에서 이젠 싱어송라이터로의 깊이와 의연의 확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임영웅은 여유가 있습니다. 본인이 자신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는 친구일까요? 28명의 전문가와 임영웅에 대한 솔직 담백하면서도 전문적인 식견이 반짝이는 인터뷰 내용이 더 궁금하시다면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댓글, 그리고 채널 구독도 부탁드립니다.